여러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 말이 나와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여기서 사랑이 특징적인 건데, 이 지금 스카펙의 사랑의 정의는 쭉 지금 사랑이 뭔지에 관한 부분이고, 정신 출현하는 동력이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사랑이 여기서 굉장히 분명히 정의된 거예요. 이 스카펙의 사랑의 정의 중에서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것만이 이게 이 스카펙의 사랑을 어떻게 정했냐면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이렇게 써요. 내가 만일 이걸 번역자라면 정신적 성장이라는 단어 대신에 의식의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게 더 포괄적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의식의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라는 의지라는 이 말이 새 책에는 영적 성장이라고 했어요. 영적 성장. 네. 네. 자, 좋네. 영적 성장이 되든 정신 성장이 되든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의식의 성장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딱 다가오긴 하죠?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하고 우리 저렇게 정의하는 것 뿐인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랑의 정의가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맞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의식의 성장이라고 할 때 사랑은 확대되는 힘을 가져요. 사랑이 분리되는 경우는 없고 사랑은 늘 확장의 힘을 가져.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간단 말이야? 어디로 확대시켜 나가느냐 이거죠. 의식의 영적 성장.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 되게 사실은 이렇게 되게 신비한 것 같은 단어를 쓰는데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저기 우리 의식의 밝기 안에서 깨달음, 그 다음에 평화, 기쁨, 사랑 이 부분에 속하는 게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 상태 의식, 깨달음, 평화, 기쁨, 사랑 있죠? 예, 이 상태에 들어가는 걸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저기에 가도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기에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지라는 뜻입니다. 저게 없을 때는 사람이 되게 뭘 성장이 뭐야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데 저기 있는 거 보면 당신의 의식이 평온으로 가고 당신의 의식이 기쁨으로 가고 당신의 의식이 사랑으로 가고 자유로움으로 가는 그 범위가 점점 확대돼 감으로써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거기로 가도록 도와주는 의지. 이 의지에 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게 의지라는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이냐면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런 선택을 해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아는 게 아니다.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선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말과 행동이 들어가게 돼 있어. 네.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선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책에 내용 나온처럼 술집에서 매일 술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술 먹으면서 나는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훌쩍훌쩍 우는 거, 그건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 시간이라면 나가서 휴지라도 죽겠다는 뜻이지. 행위가 있잖아.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 가족이 그래서 저런 기쁨의 상태로 가게끔 하기 위한 선택에 관한, 휴지하는 거 죽는다는 거에서 뭐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의식의 상태에서는. 그러나 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상태가, 그래서 스카펙은 이 의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지금 사랑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의지로만 행동했을 때는요, 의지 중독으로 가요. 그래서 의지 정도로 나는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로 가게 되는, 그럼 나의 괜찮은 이미지에 대한 거지 정말 내 안에 내 진짜의 의식이 그렇게 사랑에 이르는 건 아니잖아. 나만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거 가지고도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라는 게 있다. 함께라는 게 있다. 그래서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평화롭고 나도 평화롭고 당신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상태로 가도록 도와주려는 그 선택의 힘, 그걸 사랑으로 정의했다는 뜻입니다. 와, 이게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그렇지 않는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가려면 우리는 그렇게 간다라는 건 정의했지만 사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래 가서 이것저것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렇지 않는 걸 제거시키는 그것을 막고 있는 요소들을 없애버리게 되면 자연에 드러나잖아요. 이 방식이 훨씬 더 집중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럼 둘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바로 발생이 돼버려. 분리가 바로 발생이 돼버려. 근데 불교에서 둘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의식이 어디에 것으로 가? 그러면 하나네 이렇게 들어가잖아. 외통수에 걸리면. 네. 굉장히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둘이네 그럼 분리가 이미 일어난다면 마음속에 이원적인 마음에 관한 게 분리가 일어나지만 둘이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네 이렇게 마음이 끝에 와가지고 그래 하나 사랑은 하나네 이렇게 이 상태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상태에 이르는 것에 관한 것을 막는 것이 사라지면 뭐만 드러난다고요? 네, 이것만 드러난다. 그래서 항상 있는 것을 찾는다. 다시 찾는다. 깨달음. 여기 큰 내용이 나와요. 깨달음도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찾는다. 뭘 다시 찾아요? 있어야만 찾는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게 그러면 뭐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서 사랑을 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이란 행위로 표현되는 만큼만 사랑이다. 사랑은 의지에 따른 행동이며 의도와 행동이 결합된 결과이다. 자,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한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만약에 실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선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 너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진짜 사랑을 하세요? 네? 그러면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의지로 선택에 의해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자 사랑을 하는데 그건 되게 낯간지러워 사랑이 그런 자가 그럼 아이가 사랑이라고 느끼겠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의 말도 할 뿐만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들을 표현하라.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간단하잖아. 그의 말을 들어줘라. 그의 눈빛을 봐라. 그의 감정에 공감해라. 그하고 놀아주고 그와 함께하라. 시간을 내서 아이들은 그렇게 의지로 표현되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말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안 해요? 여러분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야 안 해요? 그냥 그 집값적으로 튀어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풀면 나 사랑한다고 와가지고 쪽쪽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있으면 나 오늘 지금 아직도 가야 할 길 뭐하나 이렇게 왔더니 와서 또 척척척척척 오늘 또 좋은 하루 약간 지럽지. 놓친 애들이 뭘 저렇게 부러워요. 부러워?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한번 해봐. 네가. 뭘 부러워요? 자기가 하면 되지. 강의 중에 항상 말이 네가 해. 네가 한번 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사랑이란 행위로 표현된 만큼 사랑이다.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참 여러분 이제 이게요. 이게 육아서란 말이 이 말인 거야. 희한하게요. 이게 쭉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 어떻게 해서 가는가 봐요.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첫 번째 아이들은 이렇게요. 맨 처음에는요. 아이는 엄마와 자기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어. 그리고요. 아이들은 자기가 누군지에 관한 것도 새로 알아가요. 여러분, 깜빡하고 있었네. 눌렀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 어린 참저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자신의 손이 자기라는 거 아세요? 자기 손이 내 거라는 거 아냐고. 알아요? 근데 이것도 배웠다라는 거 아세요? 나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애들이요, 맨 처음에 태어나면요, 손을 보면서 이게 내 거야? 이렇게 배우죠? 난 이거 당연할 줄 알았어. 근데 이걸 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 뱃속에서 미분화된 상태라 감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와, 코칭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 이게 감각이네요. 이게 특히 태어나지 말아야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심리적으로 거기에 멈춘 사람들은요, 이 느끼는 것조차, 이 감각을 느끼는 것조차요, 막고 있더란 뜻입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이게 참, 이 환영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는구나. 감각조차도 자기 거를 못 만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안아주는 거 여러분 잘 안아줘요? 못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아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손이 안아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안 돼. 이거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걸 막아버리면 안아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가 허용이 가능해야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까 단어 중에 이렇게 제가 단어 중에 이 엄마 가지마라는 이 단어 여러분 처음에 하는데요. 야, 엄마 가지마 내가 수없이 얼마나 내가 많이 시켰어. 엄마 가지마 해봐 이렇게 항상 그러지 않아요? 엄마 가지마가 맞아 아니면 엄마 빨리 와가 맞아. 내가 매일 이거 분별하면서 시키잖아요. 와, 내가 근데 그 아이 어린 시절로 내려가니까 이 엄마 가지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안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목 안에 굉장히 이렇게 입 안 천장을 막아서 꽉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야. 어떻게 이 표현한다는 게 정말 나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네. 감각자. 어린아이는 맨 처음에 엄마하고 태어났을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되게 한돌 전까지에 관한 부분에서는 뭐 떨어지지도 않잖아, 엄마하고. 그냥 한 몸인 거야. 그러면서 뭘 발라내기 시작하냐면, 이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여기 쭉 나와요. 자, 이제 아이들은 점점점 내가 엄마하고 하나가 됐다는 이때 이 감정, 이 안에 하나가 됐던 이거, 나중에 하나가 되려는 그것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다시 어린 시절에 이 하나였던 엄마, 내가 지금 완전한 하나였던 그 상태로 다시 마음이 돌아가려 한단 말이에요. 다시 찾아가려 하는데, 자, 2돌 정도 지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기가 자기의 소원이 반드시 어머니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기는 자기의 소원은 어머니 요구와 일치한다는 당위성이나 일치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에 집착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제1반항이라고 불러. 완전 심리서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육아서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가 하나가 됐다가 이제 가만 살다 보니까 엄마하고 욕구와 내 욕구가 안 맞거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욕구가 지금 내가 느껴서 나 이걸 가려 한단 말이에요. 가려 하죠. 근데 갔는데 조금 무서워. 그러니까 다시 뭘로 돌아와? 다시 엄마한테 하나가 되는 걸로 돌아오려는 그 마음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반항의 특징이 그래서 항상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독립하려는 거와 의존하려는 것에 관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죠? 제가 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계단을 내릴 때 손을 잡아주면 어느 날 신경질 확 부린다. 그래서 손을 안 잡아줬더니 안 잡아준다고 신경질 확 부린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심리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 욕구와 내 욕구가 일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날 내가 지금 독립하려고 갔는데 엄마는 그걸 몰라서 손을 잡아주고 싶은 거에 관한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독립하려는데 엄마가 의존 관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확 뒤집어지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좋아, 너 독립해. 그랬는데 그날은 엄마하고 뭐 하려고? 일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의존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독립을 줬으니까 확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은 거야.
다만 부모가 눈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잘해줘도 지랄, 못해줘도 지랄이 있고. 자,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갔냐면, 그다음 봐요. 이제 이게 참, 이 사람 참 희한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봐요. 자, 그런데 3살이 되면 상대적으로 무력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결과, 엄마가 힘도 세고, 안 되겠다, 엄마 따라가고 많이 아는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을 잘 듣는 뭐가 오냐면, 황금이가 일시 타과. 그래서 전보다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다루기 쉬워진다. 이게 황금기야. 그 다음에 3살짜리 아이는 자기 힘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할지라도 몇 년간은 때때로 전지전능한 환상의 세계로 도피를 할 것이다. 이게 무법자야. 요 시기마다 이루어질 발달에 관한 부분이 틀려져 버리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신경증이 되든 노이로제가 되든 성격장애가 되든 간에 뭔가 다르게 튀어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전지전능한 환상의 세계로 돌파하려 한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 아이들이 항상 어떻게 해요? 이기려 한다. 뭐든지 이기려 한다. 그래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교육이라는 것이 이 심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은 그 특징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연령대에 따라서 빨리 오고 좀 늦게 오는 아이가 있을 뿐 분명히 발달 과정을 거쳐간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발달은 항상 저렇게 어떻게 거친다? 계단처럼 균형과 불균형의 조화를 이루면서 발달해 간다. 이것이 정상적인 발달이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했던 아이들, 이렇게 말 잘 들었던 온순한 아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참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가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사랑에 빠지는 일은 한 개인의 한계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하고 사랑에 쫙 빠졌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에 빠졌어. 이것은 진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스카펙은 그래서 부부 사이 안에서의 빠지는 시간이 있어. 이때 빠지는 시간은요, 내 거 형편없는 걸 남편한테 주고 남편한테 좋은 걸 받아오려 한단 말이야. 예. 거꾸로 아내는 자기 거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남편은 아내한테 자기 형편없는 걸 주고 아내한테 좋은 걸 받아오려단 말이야. 이 환상이 있다고. 서로 나 공부, 나 학벌에 관한 거 나 이거 형편없다고 믿었으니까, 야, 나 이거 학벌 좋은 저 남편 거 내가 가져와야지. 이게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좋아서 만나는 거 아니냐고. 저건 눈에 아무리 봐도 매력적인 거야. 저거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냥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 자, 어떻든 간에 그 빠지는 것은 아직까지 참사랑이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거. 사랑에 빠지는 일은 한 개인의 한계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자아 영역의 붕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맨 처음에 자아를 구축하기 전에 엄마가 하나가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자아를 구축하면서 그 안에 자기 안에 이게 독립에 관한 부분을 유지해 왔단 말이야. 하나가 되지 않고 개체로 떨어져 가 있었는데 둘이서 사랑에 빠지는 상황이 딱 돼버리면 자아에 관한 걸 붕괴시켜 버린다고. 나는 그 사람한테 나를 오픈시켜 버리고 서로의 자아를 좀 이렇게 여기서 말한 대로 확장시키는 자아 연계가 붕괴가 되면서 그 사람을 나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때요, 하나가 되는 기쁨에 대한 것이 확 와버립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의 갔던 환상적인 하나에 됐던 즐거움이 굉장히 깊이 왔는데, 자,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 자아의 붕괴에 의해서 왔던, 그래서 일시적으로 왔던 그 충만감이 사라지면서 뭐만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만 보이기 시작하겠지 뭐. 그래서 신호는 짧고 투쟁은 긴 거예요. 신호는 짧고 투쟁은 길잖아. 한 개인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데는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만 사랑에 빠진 일은 노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노력이란 단어보다는, 스카펙이 노력은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나중에 노력 중독으로 또 가버려. 오히려 노력이라 보다는 놓아버림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야 돼. 나중에 노력하다가 막, 여러분 저기 그거 이제 이 방식이 노력하라 그러면 나중에 질리지 않아요?
저 인생을 노력만 하다 살았는데 노력해도 안 되잖아. 어떤 사람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놓는 것도 노력인가? 놓는 것도 노력이야? 그런 그 얘기는 긴장하지 말라고, 긴장하지 않기는 노력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어떻든 간에 자요. 참 사랑은 영구적인 자기 확장의 경험이지만 사랑에 빠지는 것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한자 일시적인 확장에 관한 부분을 자아붕괴가 일어났지만 궁극에 가서는 내 자신의 남편은 남편이 자신의 자아를 확장시켜가는 거고 성장해가는 거고 나는 나의 자아를 확장시켜가는 이것에 관한 부분은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야만 부부가 같이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 이거는 나중에 부부 유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자.